안녕하세요, 은혜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교과별 과목 세특을 어떠한 방식으로 심화 탐구를 하면 좋은지에 대한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교과 세특 같은 경우는 친구들 가장 헷갈리는 게 선생님 모두 다 진로로 해야 돼요? 진로에 연관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로는 높은 학교들을 원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과목은 영어 과목인데 제 진로에 대해서 줄줄 넣으면 이게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과 세특할 때 모든 걸 다 진로로 하는 것보다는 기본 교과의 내용을 베이스로, 혹은 소재는 진로, 그 다음에 그 탐구 과정은 교과의 내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진로가 만약에 공학도인데 그 공학도의 진로가 영어 과목에 어떻게 쓰여질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AI나 IT 계열 친구들에게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것들을 약자로 축약되어 있는데 그 약자로 축약되어 있는 것들을 풀었었을 때 어떠한 내용이고 그러한 말이 왜 나왔고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 약자로 전문 용어로 되어 있는 단어를 정확하게 영어로 표기하고 그 영어가 가진 함축적인 의미들을 분석하면 이건 영어 영문에 맞고, 그 분석한 기술을 어떻게 하면 쉬운 영어로 에세이를 작성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쓰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고, 두 번째로는 뭐 생물학 하는 친구들에게는, 생물 쪽 하는 친구들에게는 생물적 용어들이 어떻게 해석되어서 심화어를 좀 더 쉬운 단어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경우가 많고, 행정학과 같은 친구들은 영어로 표기된 그 미국의 헌법이 단어가 어떠한 식으로 표현되어서 어떠한 한계가 있고 어떠한 조약으로 인해서 어떤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소재는 진로에, 그 다음에 그걸 풀이하는 방법은 영어에 맞춰서 하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같은 경우가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수학 심화 탐구 보고서 낼 때 얘들아 제발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고등학교 수준 내에서 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등학교 수준 내에서 하는데 자료를 찾아서 넣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그것들을 2차 가공물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줘봐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2차 가공물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일단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의 원리를 활용해서 신약의 임상실험을 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 논문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효과적인지에 대한 걸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고, 베이지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전 분포와 사후 분포의 확률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 있어서 초기값이 달랐을 때 어떠한 변화가 있고 어떤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2차 가공물로 찾아보는 것들로 정리를 하거나, 혹은 만약에 초기 표본을 늘렸을 때 어떠한 실험값이랑 예상값에 얼마나 근접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요번에 제가 친구하고 했던 것은 어떤 논문을 보니까 여론조사의 편향성을 조건부 확률로 분석한 논문이 있어서, 여론조사의 편향성을 조건부 확률로 분석한 그 내용을 기반으로 만일 거기에 표현된 편향 정도를 갖고 이 편향성으로 사람 수를 대입해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 얼마나 편향성이 투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A라는 신문사의 편향도가 진보 측의 후보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게 몇 퍼센트의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왔고, 그 평양도가 측정이 되어 있는 그 값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의 평양성 있는 투표가 어떻게 결과가 나겠는가, 뭐 이런 식의 내용을 하나 더 가정해서 넣으면 내가 그 논문을 갖고서 한 번 더 2차 가공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로 만약에 종양에 대한 미적분을 활용한 수학적 모델링의 식들을 활용해 갖고서는 이것들을 초기값이나 혹은 그 종양의 영양분에 대한 초기 농도값들을 다르게 했을 때 이들의 시각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파이썬으로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벡터를 활용한 유사도를 분석하는 건데 실제로 어떤 분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벡터로 인베딩 해갖고서는 그것을 어떠한 분자가 유사도가
크다. 근데 이게 진짜 맞냐? 이렇게 분석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어떤 개념들을 활용해서 아주 작게나마 내가 갖고 있는 진로나 상황에 맞춰서 2차 가공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수학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과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로에 관련된 소재를 시사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학과 친구들이라면 현재 대선에서 개헌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 개헌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개헌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개헌이 전에 이루어졌던 국가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필요하거나, 혹은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친구들이라면 현재 대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유행하거나 왜곡되어 있는 이론들을 새로 팩트체크해서 바로잡는 내용으로 바꿔주는 것들이 사회과 과목에 있는 개념과 연결시켜서 분석하는 방법들로 정리하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단 사회에 관련된 과목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최대한 시사와 진로에 관련된 소재를 잡아서 사회과 과목의 개념과 연결지어서 본인 생각을 논리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과 친구들은 무조건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본인 진로에 있는 신기술과 연합해서 뭔가 분석해내고 그것에 대한 2차 가공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층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영어는 이러이러한 문법을 활용해 갖고서는 나의 생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했는지에 대한 의사표현의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정리를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3 친구들 진로 과목 정말 많은데, 진로 과목에는 같은 소재를 심화편은 괜찮지만 마치 같은 소재를 여러 번 사용하면 한 번 사용했던 소재를 한 번 더 재활용한다라고 얼핏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재를 잡는데 계획성 있게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세특은 최대한 계획성 있게끔 무엇인가를 잘 정리하는 방식으로 해 나간다면 꽤 괜찮은 효율적인 세특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